광뉴스입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전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MLS라고 미국 프로리그로 이제 이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토트넘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거뒀는지 또 그의 성장 과정 또 그 축구 선수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인성 플러스 지도력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25년까지 이제 토트넘에 있었으니까 10년을 있은 건데요. 그 사이에 어떤 결과를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출장 횟수가 454경기를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은 173골을 넣었고요. 클럽 역사상 4위 득점이고 101개의 도움을 줬는데 이제 어시스트죠. 이것도 그 토트넘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이제 EPL에서 333경기를 했고 127골을 넣었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운이 없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 선수가 뛰면서도 계속 그 어떤 그 뭐 유로파 리그라든가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우승을 못 해가지고 계속 문턱에서 좌절됐었는데 이제 지난 UEFA 리그에서 이제 처음으로 토트넘이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것도 주장 완장을 차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9년에는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준우승도 했습니다만 이제 우승은 없었죠. 이 선수는 이제 아시아 팬층이 굉장히 높고 특히 한국에서 1200만이라는 그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말이죠. 런던을 대표하는 토트넘에서도 이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가지고 손 세븐이라는 그 유니폼이 굉장히 마케팅이 잘 되는 바람에 토트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데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이제 아시아 쪽 마케팅 할 때는 반드시 손흥민을 활용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진 모습은 겸손했고 또 성실했고 몸이 아픈 경우에도 마다하지 않고 국가대표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또 우승을 함으로써 여러 국민들한테 많은 희망을 줬고 또 월드컵에도 여러 번 출전했고요. 또 헌신의 어떤 그 우상으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뭐 많이 떠들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전에 그 이강인 선수하고의 마찰이 있을 때도 다른 선수 같았으면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도 보면 조용하게 그 런던으로 찾아온 이강인을 잘 다독거려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 한마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책임감도 무지하게 강한 선수고 벌써 캡틴으로서 2년 이상을 했어요. 이제 92년생이니까 벌써 이제 33살이 됐네요만.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183에 77kg라서 뭐 그렇게 대단히 큰 키는 아니지만 균형미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있고 또 빠른 발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양발을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선수들이 골대 앞에서 슈팅을 하려고 하면 수비수들이 이제 앞을 막을 때 이 선수가 왼발인지 오른발인지를 보는데 어느 쪽으로 차도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힘들어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탕에는 이제 아버지가 손흥정홍인데 이분이 이제 손흥정홍이 지금은 이제 유소년 축구팀 운영하다가 뭐 지난번에 조금 뭐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루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코치이자 뭐 감독이자 그랬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 하루에 너는 세계적인 무대에 진출하려면 왼발 원래는 뭐 오른발 잡입니다. 근데 이제 왼발을 쓰지 못하면 양발을 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꼭 2시간씩 그 왼발로만 공을 다루도록 했다는 거예요. 슈팅부터 시작해서 드리블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거죠. 뭐 양발을 원래부터 잘 쓴다 그러는데 그거는 왼발로 연습하다가 갑자기 오른발을 쓰게 되면 운동장을 10바퀴씩 돌게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2010년에 이제 어린 나이로 독일의 함부르크 가서 그다음에 이제 EPL 프리미어 리그로 이제 이적한 다음에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뭐 그 돈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적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호나우드나 뭐 메시나 이런 선수들도 뭐 길어봐야 1, 2년 정도 있습니다. 다 이적을 하는데 10년 동안 성실하게 한 팀에서 있었다는 게 굉장히 런던에 있는 그 토트넘 팬들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7번 번호를 따서 7분이 되면 경기 시작 7분이 되면 손흥민을 기리는 그 트럼펫 연주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한국 팬들 중에 이제 거기 가서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 시간이 되면 모두 이제 같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어쨌든 영국과 한국의 어떤 그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런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국가대표의 캡틴으로서 존재감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외에 진출했던 이제 3명의 선수를 가장 이제 한국에서 유명하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차박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범근 감독, 그 다음에 이제 박지성, 그 다음에 손흥민, 이런데 지금은 이제 뭐 처음에는 차박손이라는 말이 이제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말들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못하고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 분을 완전히 능가한 어떤 기록으로 말해주고 있고 또 인간성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정말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향후 진로는 이제 MLS, 이제 미국 프로축구 리그입니다. 이제 일로 이적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2,700만 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MLS 사상 이제 역대 최고액을 기대하고 있는데, 경기력도 이제 아직 뭐 살아있을 뿐더러 또 마케팅도 아마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있을 거기에 대비한 어떤 그런 미리 그쪽에 가서 이제 어떤 모든 환경을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우리한테 기대가 되는 바고요. 또 지금 LAFC이기 때문에 LA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교민이 10만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엄청난 그 팬심과 또 그분들에 대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줌으로써 또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제 이거보다 뭐 한 5배 정도 주는 금액으로 사우디 리그에서 아마 콜을 했던 모양인데 냉정하게 뿌리쳤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뭐 이미 뭐 금전적으로는 뭐 안정될 만큼 이제 돈도 많이 벌었죠. 보통 1년에 한 200억 정도, 170, 80억 정도, 광고 수익까지 하면 한 200억 정도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10년을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본인 자신이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시 어떤 지도자로서 뭐 선수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뭐 코치, 감독 이런 과정을 거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버지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을 보면서 자기는 그 길은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은퇴 후에는 뭐 미리 예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방송이라든가 해설 뭐 이쪽에 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유소년 육성에 대한 어떤 자기가 그 투자해서 그런 클럽을 운영할 생각도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 이름만 가지고도 벌써 여러 가지로 뭐 세계적으로는 한국에서 그 이미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브랜드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